혹시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 중에서 오늘 설명할 보험이나 특약들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너무 부러울 것 같습니다. 예전 증권들을 보면 그중에 참 이런 부분이 좋았었는데 지금 상품들은 오히려 예전만큼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진 조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잘 보시고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꼭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보험을 많이 가입했든 적게 가입했든 분명히 내가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인데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젠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5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만약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다면 꼭 증권을 찾아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물 같은 보험 첫 번째는 1.3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요즘 수술비 특약 가입하실 때 1호종, 17종, 18종, 19종 아니면 엔대 수술비 등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는 수술비 특약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은 가입할 수 없지만 이 종수술비의 원조는 1.3종 수술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2007년까지 가입이 가능했고요. 손해보험사에는 없었고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했던 특약으로 기존 보험 중에 생명사가 있다면 이 특약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종 수술비 특약을 보물 같은 보험으로 소개해드린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지금은 수술비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조골 이식 수술을 보장합니다. 이 수술은 실비나 요즘 나오는 수술비 보험에서는 보장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 번만 받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수술인데 지금은 거의 본인 사비로 치료를 받거나 별도의 치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1.3종 수술비가 있는 분들은 2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2종에서 100만 원이 설정된 경우에 100만 원을 지급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백내장, 척추수술, 치액수술 등도 보장을 해주는데 이 수술들은 현재 가입 가능한 1호종 수술비에서도 지원을 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장 금액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의 경우에는 현재 판매하는 1호종 수술비에서 1종 수술로 포함이 되는데요. 보통 1종 수술비는 20만 원 정도로 보장 금액이 적습니다. 하지만 1.3종 수술비는 2종에 해당하여 100만 원이 가입되어 있다면 100만 원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또 1.3종 수술비는 제왕절개, 치액까지도 보장을 해줍니다. 현재도 보장을 해주는 회사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전혀 보상이 안 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1.3종 수술이 가장 좋은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1호종 수술비가 더 좋은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암수술이나 머리를 여는 개두수술, 가슴을 여는 개흉수술 같은 경우 1호종 수술비에서는 적게는 1천만 원, 많게는 2에서 3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수술들은 위험도가 따르는 수술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치조골 이식, 백내장, 치액, 제왕절개 등 비교적 우리가 살면서 흔하게 받을 수 있는 수술 등은 1.3종에서 보장을 받는 게 더 크고 장기 이식이나 개두술처럼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큰 수술은 1호종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물 같은 보험은 대형 보험사의 여성보험입니다. 2003년도까지 판매했던 보험인데 10년 납이나 20년 납으로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쯤 납입 기간은 끝나고 만기까지 보장만 받으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왜 납입을 다 하고 해지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 이유는 보통 해지 환급금 때문이었습니다. 보험의 납입 기간이 종료되고 오래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지 환급금이 내가 냈던 보험료보다 더 커지는 시기가 간혹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온다면 이 커진 해지 환급금으로 보험을 해지하고 큰 목돈을 마련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이 보험을 해지하고 받은 해지 환급금이잖아요. 정말 급한 게 아니라면 이 보험은 꼭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성 만성질환 수술 시에 500만 원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다른 보장들이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갑상선 질환, 당뇨, 고혈압, 관절염, 무지외반증 등 많은 여성 만성 질환들이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지외반증 같은 경우 저희 어머님도 있는 증상인데요. 이 보험에선 사지의 기타 후천성 변형이라는 내용에서 수술 시 보장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발을 수술하는 것이다 보니 수술 후에는 바로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500만 원이나 보장을 해주니까 이 부분도 혜택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요실금 수술을 보장하기 때문인데요. 요실금 같은 경우는 1세대나 2세대 실비의 경우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보험 중 가장 넓은 보장 범위인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면 아쉬운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여성보험에서 500만 원을 보장받는다면 말할 필요도 없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여성 만성질환을 보장하기 때문에 해지하면 안 되는 보물 같은 보험으로 불릴 만한 보험인 것 같습니다.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세 번째는 일반 상해 의료비인데요. 이 특약은 2009년 7월 30일까지만 판매된 특약 중 하나입니다. 요즘과 같이 표준화가 이루어진 실비와는 다르게 이전 1세대 실비는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상 한도가 보험사마다 달랐는데요. 입원 진료 시 어느 보험사는 3천만 원, 어느 보험사는 1억까지 보상의 한도가 상품마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상해에 대한 실손 의료비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입원과 통원으로 나뉘어진 상해 입통원 의료비와 일반 상해 의료비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입통원 의료비는 입원 시 3천만 원, 5천만 원 등 선택할 수 있었고 자기 부담금이 없이 전액 보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통원 한도는 30만 원 한도로 선택할 수 있었고요. 자기 부담금 5천 원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전부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입원, 통원이 관계없이 1천만 원 한도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한도 자체는 입통원 의료비와 비교했을 때 보장되는 금액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입통원이 관계없이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장기 입원을 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한도가 훨씬 높은 상해 입통원 의료비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일반적인 사례들을 보았을 때 정말 적은 확률로 보여지거든요. 보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MRI를 통원으로 찍게 된다면 통원 한도를 10만 원으로 설정하신 분들은 10만 원 최대 한도를 제한 몇십만 원의 차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부 다 부담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입통원 관계없이 보장이 되니까 통원이라도 1,000만 원 한도 이내로 보장이 되는 거죠. MRI 검사 비용이 몇십만 원 또는 100만 원이 넘게 나오더라도 5천 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이 전부 보장이 됩니다. 이건 정말 좋은 혜택인 거고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또 현재는 급여 항목에서만 보장하는 한의원 치료에 대해서도 보장이 됩니다. 한의원은 대부분 비급여 치료이고 통원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입통원 관계없이 보장이 됩니다. 한의원은 대부분 비급여 치료로 받고 통원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입통원 관계없이 1,000만 원 이하에서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발생한 병원비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나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산재사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부담하는 병원비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실비는 내가 부담한 병원비 중에서 일부를 보장받는 거잖아요. 만약 내가 낸 돈이 없다면 당연히 보험금을 받는 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는 여기에서도 의료비의 50% 정도를 추가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서 1,000만 원을 보장받았다면 이런 경우에 의료비의 50%는 추가적 500만 원이 따로 보장이 되는 겁니다. 또한 산재로 허리보호대, 목발 등 보조기구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가 일반 상해 의료비를 가지고 있다면 해지하지 마시고 유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해지하면 안 되는 보물 같은 보험 네 번째는 암보험입니다. 보통 암보험은 하나씩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암보험은 200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입니다. 현재 갑상선암의 경우 유사암으로 포함이 되고 일반암 진단금의 20%밖에 보장이 되지 않는데요. 일반암 5천만 원을 설정해야 갑상선암이 1,000만 원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암보험은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포함해서 지급이 된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요. 5천만 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20%가 아닌 일반암과 동일한 5천만 원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가암정보센터 자료를 보면 암 발병률 1위가 갑상선암인 걸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진단비를 지급하였으나 워낙 발병률이 높아 청구가 많아졌고 보험사의 손해율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의학의 발달과 건강검진이 활성화되어서 조기 발견되는 사례가 더더욱 많아지고 예후도 좋은 편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로 현재 암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갑상선암을 유사암으로 분류하고 일반암 진단비의 20%까지만 설정이 가능하도록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 4월 이후 갑상선암을 유사암으로 구분짓게 되었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 1월 사이에 일반암과 유사암을 1대1로 설정할 수 있게 상품이 출시했던 적이 있어요. 만약 이 시기에 암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해지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가입한 보험의 증권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지하면 안 되는 보물 같은 보험 5번째는 일상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특히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면 해지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증권을 꼭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이 일상배상 책임 보험은 어떤 부분을 보장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상배상 책임 특약은 내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남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액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요즘 달리기를 많이 하시는데 뛰다가 옆 사람과 부딪히게 되어서 옆 사람이 들고 있던 휴대폰이나 헤드셋, 이어폰 등이 떨어져 파손되었거나 내가 사는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끼치게 되었거나 등등 정말 넓은 범위에서 보장이 가능한데요. 현재 가입이 가능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의 경우 20만 원에서 5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일상배상 책임보험 특약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2만 원짜리도 있어요. 얼마 전 고객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아이들이 친구 집에서 놀다가 그만 어항을 깨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자기부담금 2만 원만 내고 나머지 수리비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가입이 가능한 일상배상 책임 특약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보험료가 변동이 되는 갱신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의 경우에는 비갱신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했고 자기부담금이 2만 원인데 비갱신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니 요즘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보장을 받는 게 가능했었던 거죠. 오늘은 해지하시면 안 되는 보물 같은 보험 5가지를 소개했는데요. 1~3종 수술비 보험, 여성보험, 일반 상해의료비, 특정한 시기에 가입하셨던 암보험,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이 5가지의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지 증권을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나 기존 보험을 정리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본 다음 정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보험이나 특약들은 해지하게 된다면 이제는 가입이 불가능한 특약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가입한 보험이 궁금하시다면 한번 알아볼 수도 있겠죠. 가장 정확한 방법 중 하나는 내가 가입한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증권을 팩스 또는 이메일, 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은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거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더 이상 유지를 하지 못하고 해지한다면 앞으로 보장을 받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보험료가 아닌 실속 있는 보험료로 만기까지 꼭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시는 가입할 수 없는 특약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더욱 해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험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특약들로만 구성해서 실속 있는 설계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30여 개가 넘는 회사들을 모두 비교하고 설계하고 보장 분석 등도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컨설팅이나 조언 등을 통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원하신다면 우측 상단의 연락처 또는 더보기의 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의미 있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